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송은지 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지원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발전할 수가 있다, 나아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모두 자신의 개인의 이익 때문입니다. 99%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치 협잡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박지원과 홍준표의 이런 협잡 정치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소위 이재명이고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바뀌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협잡 정치에 능합니다. 이재명,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 정치를 가장 오염시킨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의 반대쪽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쯤에 특검에 나가서 서울 고검에 나가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조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대통령이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보수 진영이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일같이 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보수 진영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면 놀랄만 하다. 이재명은 최고의 이 좌파 쪽에서 김대중급의 이런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아부, 홍준표의 이런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자신이 30년 동안 몸담았다. 자기가 당대표를 지냈다. 원내대표도 지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5번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한 부분, 이 부분을 언제나 내세우면서 이랬던 홍준표가 이제는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참 보수 우파, 홍준표는 보수 우파라고 하고 박지원은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합니다. 이 협잡 정치의 특징은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진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념도 없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사실 이준석도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실용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실용주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변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이런 자기 이익만을 위한 변신은 이게 변절이고 추접스러운 것이죠. 참 홍준표가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매일같이 홍준표가 이런 폐악질을 해도 지난해부터 폐악질을 해도 제가 가급적이면 논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어서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좀 흔들릴 때,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필요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어서 그렇게 한동훈을 핍박하고 홍준표 국무총리 해보려고 그렇게 아부를 떨고 하다가 이제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서글프다 못해
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지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지원의 변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은 변화지만, 이런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이런 변신, 이건 추악한 변절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뭐 홍준표가 지금 이재명에게 꼬리를 쳐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저러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이재명이 뭐 홍준표가 훌륭하다, 경남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뭐 홍준표를 국무총리에 해줄 것처럼 홍준표는 뭔가 또 기대를 하고 이재명이 홍준표를 그렇게 팔고 다니는데 홍준표는 좋아했습니다. 이재명이 뭐 한 자리를 안 주는 모양입니다. 계속 이런 짓거리, 패악질을 하고 다닙니다. 저 박지원도 계속해서 듣기 거북한, 전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 협잡 정치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박지원, 홍준표, 또 거기를 잇는 이재명, 이준석, 이런 정치는 정말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반성해야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이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대위 체제로 해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8월 중순으로 날짜를 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태도 물러나게 되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비판받아야 하고 뭐 쇄신해야 하고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어달라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어제 다른 소리, 오늘 또 다른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홍준표 같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치평론가들 정치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붙어서 계엄을 해야 한다, 뭐 윤 대통령에게 붙어서 그렇게 했던 많은 평론가들, 유튜브들,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과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선에서는 자유통일당이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데 뭐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 옆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그런 또 유튜브들이 어느샌가 또 돌변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을 막지 못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하지 않아서 뭐 쇄신을 못해서 지금 이재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을 또 비난합니다. 저건 국민의힘에, 우리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를 계기로 해서 제가 소위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 이 중에서 구별을 해야 될 것들, 이 정치에 필요한 것들, 우리 정치에 정말 필요 없는 쓰레기들,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으로도 지금 이 계엄을 하지 않고 버티면 이재명은 스스로 감옥으로 갈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군사적인 판단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국정으로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홍준표가 그런 짓거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고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이재명에게 붙어서 이재명에게 무슨 한 자리를 얻어볼까, 이렇게 국민의힘을 좀 괴멸시켜서 자기 지금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망을, 국민의힘을 괴멸시켜서 그 자리에 자기가 좀 차지해 볼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라지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손뼉을 칠 겁니다. 이 개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뭐 거의 난장판이 되면 지금 이재명은 바로 독재입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이재명은 지금 이것저것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 돌아서서는 자기 방탄밖에는 안 합니다. 이제 눈치도 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저런 국민의힘이라도 없다면 바로 헌법을 바꿀 겁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독재로 갈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계속해서 국민의힘 괴멸돼야 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일부 자유통일당 뭐 지금 그 유튜브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모두 사퇴하라. 국민의힘 당을 해체하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자기 욕심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산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정치 현실과 정치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참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홍준표는 제가 쓰레기라고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참 국민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홍준표가 보수 우파라면서 국회의원을 5번을 하고 경남도지사를 하고 대구시장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원내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박지원 마찬가지고 이재명 마찬가지고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은 뭐 신천지 때문이었다. 또 이번에 진 것은 후보 단일화 사기 경선 때문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진 건 전부 사기고 뭐 그런 식이죠.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지면 전부 부정선거고 부정투표고 자기가 지면 전부 사기 경선이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협잡 정치의 특징이죠. 그 양자대결 마지막에 한동훈 김문수에게까지 진 홍준표가 무슨 그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진 것을 자기가 당원들 지지층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런 협잡 정치를 꿰뚫어 본 당원 지지층의 외면으로 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제가 참 이재명에게 연락이 되면 이재명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홍준표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이준석까지도 말이죠. 뭐 한 자리 좀 주라고. 그 어디 구석에 뭐 적당한 거, 뭐 한 자리 좀 주라고. 그러면 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추해서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홍준표를 대표적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옳은 비판이냐, 건강한 비판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이 홍준표가 될 겁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놓고 어떤 사람을 제거해야 한국 정치가 나아갈 수 있느냐, 홍준표가 기준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옆에 홍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가장 가까이에 이런 홍준표의 협잡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홍준표를 멀리하라. 홍준표는 제거해야 한다. 홍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